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이신 분들이 워낙 많고,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입니다. 가정에서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스레인지보다 쓰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나온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폐암은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 비흡연자의 폐암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이신 분들이 워낙 많고, 참고로 제 어머님께서도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이셨습니다. 다행히 수술하시고 지금도 계속 경과를 보는 그런 분이신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암 환자의 약 90%는 비흡연자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학계에서 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조리흉입니다. 조리흉이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게 최근에 전수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근데 다양한 연령대를 다 조사했는데 32%란 말은 약간 특정 연령대 이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폐 이상 소견 받는 분이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조리 환경에 지속적으로 오래 노출된 분일수록 폐에 안 좋다는 건 이미 결과로 전수조사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식 종사분들 외에도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미세한 유증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미세한 유증기들이 확 날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에서 못 걸읍니다. 대부분 다 폐로 직행하거든요. 폐에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잘 안 빠지면서 이를 결국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게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온, 여기서 고온이라는 건 보통 200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200도 이상에서 계속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그 음식물 이룬 성분들 중에서 일부가 분해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분해되는 것들이 공중으로 막 날아가게 되는데 역시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앞에서 요리하신 분은 다 들이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의심스러우시면 조리하실 때 공기청정기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공기청정기 수치가 갑자기 불을 뿜을 겁니다. 빨간색 삐삐삐삐. 그게 단지 수증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수증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수많은 유증기와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런 그 공기청정기 센서가 불을 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 원인 꼽는 게 1위가 현재로서는 조리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또 다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걸 사용했다고 해서 또는 한번 노출됐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거나 그런 건 결과는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잠깐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 연기 안 좋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담배 연기 많이 맡으면 암에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는 얘기,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갑씩 한번 제 비흡연을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핀 다음에 폐암 검사를 받으면 제 폐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제 폐암 진단 걸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꾸로 제가 간접 흡연을 하루에 정말 작정하고 2시간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열심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제 폐암 진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는 담배 연기,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속성이다. 어떤 유해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수년간에 걸쳐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제일 좋은데요. 그 두 번째로 제가 꼽는 게 바로 가스레인지입니다. 실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인데요. 그냥 워낙 그 가스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거든요. 그 상태는 켜는 것만으로도 공기 중에 화학 반응 유발해가 이산화질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그냥 조리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 계속 들이마시는 건데요. 이산화질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걷다 보면 전광판에 대기질하고 이렇게 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산화질소죠. 왜 그런 걸까요? 정부가 왜 관리하는 걸까요? 이산화질소 계속 들이마실 경우에는 폐에 안 좋기 때문에, 폐에 영향을 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들이마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도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환기입니다. 레인지 후드 켜는 건 기본, 그 다음에 환기입니다. 레인지 후드만 믿고 그냥 환기 안 하신 분도 많으신데요. 레인지 후드 켜는 거 기본에 반드시 환기. 환기는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여는 게 환기가 아닙니다. 2개 이상 반드시 열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유해물질 농도가 확 낮아지는 거를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꼭 주의하자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길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퇴출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재판 중이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 속 폐암에 걸리는 또 의외의 이유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됐을 때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꼽는 거는 향초입니다. 향초 자체가 사실 그 문제되는 건 아닌데 밀폐된 공간에서 향초를 태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향초를 태우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태우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폐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실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초를 태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태우시는 건 꼭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릴까요? 네 번째로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인도인데요. 중국에선 관련 연구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폐암에 확실히 영향을 준다는 것도 너무 이제 입증이 됐는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을 좀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됐는데요. 거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도로에서는 밖에서는 타이어에서 나온 미세 입자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이다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타이어 입자 당연히 우리가 시간 지나면 타이어가 마모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 마모된 게 다 어디 갔을까요? 미세하게 닳았다는 얘기잖아요. 닳았다는 거는 달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에 다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마찰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미세한 파편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실제 흥미로웠던 결과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경찰관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직업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로 교통경찰관들, 어떤 경찰관은 주로 내근직을 비교해 봅니다. 같은 기간 또 딱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교통경찰관한테서 타이어에 들어가는 첨가제 성분이 몸에서 많이 검출이 된 거예요. 당연히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타이어 미세 입자를 많이 들이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성분들이 몸속에서 이제 축적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아무튼 그만큼 타이어 입자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럼 타이어 입자 역시 미세하기 때문에 기관지에서 못 거르고 폐로 직행하기 때문에 폐에 안 좋은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 폐암에 걸리는 좀 흔한 이유도 뭐가 있을까요? 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수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온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아마 많은 집에서 이제 고데기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 고데기 하면서 이제 머리 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헤어 제품을 보통 바르고 고데기를 사용하거든요. 헤어 제품 바르고 고데기를 이용했더니 수많은 미세 입자가 공중 날아가더라. 초미세 입자가 날아가더라. 날아가는 것도 이제 날아가는 건데 실제 사람이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실험까지 합니다. 계산해서 추정해 봤더니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데기 210도 이상에서 이런 고데기를 했더니 수억 개, 1억 개 이상의 미세 입자에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게 되면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못 걸고 폐로 직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데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헤어 제품 바른 양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외로 집에서 폐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거나 버려야 할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나요? 가급적이면 저도 당부하는 게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레인지 쓰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전기레인지는 전자파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해 물질이 직접 들이마신 측면에서 보면 가스레인지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전기레인지는 무조건 안전하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단지 그 이산화질소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로운 거지 전기레인지가 하이라이트하고 또 인덕션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조차도 순식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게 되면 순식간에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거기다 지지고 볶고 굽게 되면 미세한 유해 화학 물질들이 공중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레인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레인지 후드와 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 술 그 자체가 우리가 당장 노출됐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 저게 위험하다는 게 오늘 아셨으면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